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에 반가운 얼굴 박민영의 SNS 박민영입니다. 오늘은 오프닝에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말이 주는 힘을 간혹 실감할 때가 있죠. 같은 말이라도 조사 하나가 바뀌고 순서 하나가 바뀔 때마다 그 말이 전달하는 의미가 전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배우자나 혹은 부모님이 맛있는 요리를 해줬어요. 거기에 대고 맛은 있는데 칼로리가 높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칼로리는 높을 것 같은데 너무 맛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 순서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말이 주는 뉘앙스는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표현하는 말에는 상대에 대한 평가나 의도가 담기고 또 나의 좋은 기운 역시나 담기기 때문에 이 좋은 기운을 담아가는 말을 골라내는 습관을 좀 일상화해야 하지 않을까. 오늘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포트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본다면요. 손실이지만 손실폭을 줄이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손실폭을 줄이고는 있는데 여전히 손실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좀 느낌이 다르죠. 아무래도 전자 쪽이 조금 더 강한 의지와 좋은 기운을 세워나가는 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스스로의 포트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좋은 기운과 좋은 말을 해주는 것 어떨까 싶네요. 자, 12시 오늘도 다양한 의견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종목 이야기 한번 풀어보시죠. 박민영 SNS 시작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마추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낸다면 프로입니다. 프로가 되는 도전은 계속됩니다. 박앵커의 올백입니다. 이 시각 함께하는 두 분 소개할게요.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주임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는 권 주임님께서 자켓을 입으셨고 오늘은 박 차장님께서 자켓을 입으셨고 하루하루 두 분 사이좋게 자켓을 나누고 계신데요. 시장 얘기 살짝 해볼까 하다가 제 포트 얘기부터 하고 가야겠네요. 포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또 나은 오늘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480만 원이었죠. 지금 487만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힘을 내면 그래도 8월에도 원금 찍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3% 수익까지는 조금 욕심 같다라는 생각은 있고요. 오늘은 사실 사막 콘덴서, FNF, 코나이가 모두 올라주고 있습니다만 원익 IPS가 아마 포트에 큰 힘이 돼준 것 같아요. 지금 9% 정도 급등하면서 손실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마이너스 10% 넘던 손실이 지금 6%대로 줄였어요. 원익 IPS 힘을 내요 슈퍼파워 이런 느낌으로 오늘 바라봤는데요. 박 차장님, 어제 팔았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제가 고민을 어제 막 하다 매도 안 했던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게요. 어떻게 우리 민영 앵커가 뭐 하려고만 하면 일이 터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뜬금없이 원익 IPS랑 테라세미콘이랑 합병 이슈가 네. 발생을 했습니다. 원래 2년 전에도 합병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지분이 조금 부족했었어요. 원익 IPS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20%가 조금 안 됐었던 20% 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지주회사 요건에서 손자회사 지분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이제 다른 쪽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지고 있던 지분을 그냥 사들이고 끝났었는데 이제 두 개의 업체가 시너지를 내고 금융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합병을 할 것이다라는 이제 보도 자료가 나오면서 지금 원익 테라세미콘은 18%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년 전에 합병할 때는 거의 1대1 합병이었거든요. 네. 두 개의 주가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테라세미콘이 급락하면서 원익 IPS는 많이 빠졌지만 급락하면서 합병 비율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만약에 합병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테라세미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는 상황이고요. 원익 IPS도 시너지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겠죠. SFA나 이런 쪽을 제외하고는 삼성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 업체, 디스플레이 업체 중엔 규모가 가장 커지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 업체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어찌 됐던 간에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어저께 실리코넉스를 담기 위해 원익 IPS를 버리려고 했던 하지만 하지 않았던 저를 또 칭찬하며 원익 IPS 오늘 일단 긍정적인 이슈가 전해져 왔고요. 급등세 나타나면서 모처럼 원익 IPS 손실이 이만큼 줄어든 걸 확인하는 것 같아요. 채팅창에도 벌써부터 이 얘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 종목 이야기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두 남자의 종목 이야기 이어가고 나서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두 남자의 종목 상당히 흥미진진합니다. 열어보시죠. 박재영 차장님은 오늘 멀티캠퍼스 코스모신 소재이고요. 권홍섭 주임님 삼청당 제약. 요거 발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한국금융지주입니다. 권 주임님 삼천당 제약 오늘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이거 발음 되세요, 권 주임님? 삼천당 제약. 삼천당 제약. 삼천당 제약. 그죠? 뭔가 어려워. 할 때마다 항상 뭔가 어려운 느낌이에요. 천당하면은 바로 나오는데. 천당 제약. 네. 근데 삼자가 붙으니까 참 애매한 이름이지만 뭐 일단은 오늘 그 삼천당 일단 제약을 어저께 이제 좀 급등 흐름이 났었는데요. 그런 이슈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에 퍼스트 제네릭 의약품 론칭이 임박했다는 이제 소식이 나왔는데요. 일단 그 미국 시장에는 아직까지 안과 의약품과 관련된 제네릭이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최초로 제네릭 관련된 매출을 시장을 진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이 회사 뭐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많이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그 미국과 관련된 시장에 대해서 안착만 된다면 한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미국에 이렇게 제네릭 시장에 최초로 진출하게 된다면 기존에 있는 오리지널 약을 대체를 해서 한 시장 한 60%까지 장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제 제네릭의 임상이 끝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마케팅 기간에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하면 아마 빠르면 2019년 아니면 2020년부터는 폭발적인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그 미국 글로벌 제약사들과 이미 판매 계약까지 이미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제약 영업을 미국 가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빅파마에 있는 인프라 구조를 이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업을 했는데 과거에 뭐 그 기술 이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판매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그 매출에 대비해서 50%, 60%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로서 그런 계약을 맺었다는 점이 향후에 이 회사의 주가 흐름 수준에서도 상승 모멘텀이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그 주가 수준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오늘 좀 장이 많이 밀리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그 약가이나 뉴스가 나왔다고 네, 하더라고요. 복지부에서 약가이나 유예됐던 이 일회용 저만액 약값을 뭐 9월부터 인하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뭐 휴언스, 휴메딕스, DHP 코리아, 삼천당 제약 이런 저만 재판엔 판매 회사들이 오늘 뭐 그런 이슈 때문일까요? 동반해서 하락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만약에 이제 약가 인하가 단행이 된다면 9월 1일부터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한 1,400억 원의 매출이 한 800억 정도 떨어지는 엄청 급격한 이제 매출 하락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과거에 그 약가 인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만액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오리지널 약들 30% 인하 그리고 제네릭 같은 경우에는 뭐 15%, 20% 인하 했던 적이 아마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2011년도인가 2012년도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약간 조금 그런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렸지만 외형적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매출 부분에 대해서 이 회사가 그러니까 회사 같은 경우,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매출을 이제 영업망을 많이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단기간 영향은 있겠지만 제한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만약에 현재 그 안과 관련된 제약사들이 일단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일단은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네. 따라서 과거에 이런 그 약가이나 집행이 단행이 됐을 때 법적으로 이제 좀 연기를 하는 그런 연장 선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소송 비용은 부담이 되지 않나요? 소송 비용은 어쨌든 이제 그 제약사들마다 다 합해서
아무래도 혼자 부담하는 것보다는 제약사들이 다 앞에서 내다 보니까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소송에 대해서 기각이 될 경우에 또 이슈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선적으로 저는 이제 투자 포인트는 일단 국내적으로 환경이 영향이 있겠지만 이제 미국 쪽 시장에 진출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좀 점수를 많이 줄만하다 이렇게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이 지금 기술적 분석상 이제 행보를 했습니다. 이제 박스권을 이제 하면서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제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이평 밀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삼각 수렴 을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게 되게 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 52,000원을 잡고 있습니다. 52,000원대를 돌파만 한다면 새롭게 레벨업이 되는 과정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5거래일 만에 하락입니다. 뭐 5거래일 만에 하락폭 치고 그렇게 크다고 볼 수도 없는 움직임이고 수급도 좋고요. 뭐 국내 내부적으로는 좀 혹시나 악재가 될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회사를 뒤흔들 만한 요인은 아니고요. 또 요즘 들어서는 기술 수출 관련한 모멘텀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삼천당 제약의 수출 소식도 간간히 들리는 만큼 좀 바라볼 만한 것 같아요. 오늘 46,000원 거래됩니다. 박 사장님 혹시 의견 있으실까요? 뭐 워낙 핫한 종목이라서 뭐 작년 말이었나요? 작년 한 11월부터 올해 한 4, 5월까지 정말 얘들은 뭘 먹고 이렇게 잘 올라갈까라고 했었던 종목이 삼천당 제약이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제약주들이 꽤 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이게 또 46,000원가 있는 거예요. 고점이 5만 원인데 정말 뭔가 있는가 보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땐 저만제 때문만은 아닐 것 같아요. 뭔가 또 다른 게 있겠죠. 네. 뭐 어떻게 보면 사실 제약주를 할 때 변동성이 큰 것도 좋지만 뭐 삼천당 제약이 변동성 크긴 하지만 조정 받다가도 올라오는 종목이 진짜 좋은 종목이에요. 뭐 5만 원 뭐 2만 원에서 5만 원 갔다가 3만 원 내려왔다가 뭐 4만 원 갔다가 또 2만 원 왔다 이런 종목 굉장히 무섭거든요. 맞아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제자리 찾아가는 이런 종목들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약가이나 이제 우리가 그 2011년도에 약가이나 때문에 모든 제약주들이 박살이 났었거든요. 한미약품 보시면 그때 어마어마하게 안 좋았어요 주가가.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제약주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우리가 약국에서 약을 팔아서 돈을 버는 제약주라고 생각을 했고 2014년, 15년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을 하고 나서는 이건 정말 기술 수출을 하는 제약주, 개발 R&D라는 제약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온 악재는 저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상위 제약사들이 주도했었던 해외 기술 수출, 뭐 중소 제약사에서도 벤치마킹하면서 최근 들어 그 성과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천당 제약은 저 오늘 좀 관심이 가는데요. 문제는 저를 붙잡는 이유가 있죠. 뭔지 아실 것 같아요. 한스바이옴에 대해서 바이오 리더스로 바꿨고 그럼 오늘 또 삼천당 제약으로 바꾼다? 아니면 제약을 2개를 넣는다? 이 포트에 대한 구성 고민이 좀 있거든요. 권주임님, 네.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사게 된다면 그래도 제약 바이오는 한두 개가 적당해 보이고요. 네. 만약에 그래도 이제 만약에 사시겠다라고 하면은 바이오 리더스를 빼고 삼천당 제약을 사시는 것이 제가 지금 증권사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어제 사고 산 걸 팔고. 또 오늘 그것도 수익도 아니고 보합권에서 팔고 새로운 종목을 담는다? 고민스럽긴 하네요. 근데 뭐 시간이 있으니까 좀 고민을 하면서 다음 종목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박 차장님, 다음 박 차장님의 종목 얘기 멀티캠퍼스 들어보고 싶어요. 크레듀였죠, 이름이. 네, 맞습니다. 제 아는 분이 여기 다니다가 관뒀었는데 그래서 좀 기억이 나요. 멀티캠퍼스. 진작 말씀 좀 해주시죠. 박 차장님 차트를 이렇게 막 많이 맨날 돌려보신다면서요. 근데 네. 왜 멀티캠퍼스를 포착 못하셨습니까?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아쉽더라고요. 워낙- 차트 보고 있으니까. 워낙 많은 종목들을 이제 뭐 보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거래량이라든지 수급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영향을 미치는데 뭐 거래량도 좀 많지 않았었고 뭐 이걸 왜 놓쳤을까 정도로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는데요. 뭐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크레듀라는 종목입니다. 예전에 크레듀라고 하면 굉장히 고 멀티플을 받는 종목이었어요. 대단한 이제 종목이었는데 이유는
이제 삼성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이 회사의 지분은 삼성 SDS랑 삼성경제연구소가 가지고 있어요. 절반 정도 둘이 합쳐서 절반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하면 인원이 뭐 오죽 많습니까? 그쪽의 교육을 다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이 시너지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고멀티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최근에 막 그런 이야기들은 김상조 경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자기네들 사업과 관련 없는 건 하지 마세요. 지분 갖고 있지 마세요. 막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삼성 SDS도 주가가 많이 빠졌고 멀티캠퍼스도 프리미엄을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실적이 다시 좋아지다 보니까 삼성그룹에서 삼성생명, 삼성화재 그 보험 설계사들 교육 여기서 담당을 하고요. 직원들도 자기 개발을 위해서 저희 회사도 1년에 100시간 정도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교육을 아마 저희 회사도 멀티캠퍼스랑 제휴가 되어 있을 거예요. 기업 교육 서비스 매출이 상당 부분이더라고요. 그렇죠. 대부분 다 이쪽에서 매출이 나오는 거고 여기다가 외국어 교육 뭐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직장인들이 성공을 하려면 영어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영어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매출이 커지고 있어요. 작년에 탭스 시험을 멀티캠퍼스에서 이제 주관을 하거든요. 여기 작년 말부터 아마 가져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올해 온기로 반영이 되고 오픽스라는 그 삼성의 임원들이 치는 시험이 있어요. 교육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회화 관련된 이 교육 시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멀티캠퍼스가 대행을 합니다. 네. 이 물류 BPO는 삼성 SDS가 하잖아요. 이 물류를 사실 뭐 한진에 맡겨도 되고 한데 자기네들이 하면 더 이제 돈이 되고 하니까 넘긴 건데 이 교육 BPO 사업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삼성그룹의 연간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이요 2천억입니다. 그런데 멀티캠퍼스가 수주를 받아오는 건 800억 정도거든요. 더 커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요. 뭐 외형도 커지고 있고 향후 전망도 좋아지고 있고 재무 구조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여기다가 배당도 늘어나고 있어요. 배당을 진짜 안 했어요. 배당을 뭐 연 15% 정도 했는데 교육업체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 주주가치 제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작년에 15% 하던 배당을 25%까지 늘렸고 향후 한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 좋아지고 있는데 배당 성향까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멀티캠퍼스를 오늘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단시간에 좀 많이 올라온 최근이라서 네. 가격도 궁금하고요. 사실 품절주 아닙니까? 유통 물량이 별로 없다 이런 네.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서 유통 물량도 별로 없고 거래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또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질 때도 또 매물 없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일단은 밑에를 조금 길게 잡아봤습니다. 한 10% 정도 손실 길게 잡아봤고요. 상방으로는 한 5만 원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워낙에 고멀티플을 받던 회사가 빠진 거라서 꽤 오랫동안 횡보했거든요. 올라가면 이 횡보 이 박스권이 시작된 요 가격대 요런 부분들이 있는 지금 주봉상 보고 계시는 요런 네. 부분들이 있는 한 5만 원대 정도로 목표가를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뭐 이슈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거에 고멀티플을 받았던 종목들은 그쪽에 회귀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멀티캠퍼스. 저희 교육주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 느낌인데요. 청담러닝, 뭐 메가스터디 이런 게 안 나왔었잖아요. 메가스터디 교육이 한 번 안 나왔나요? 그때 뭐 BTS나 이런 이야기 할 때 한번 짤막하게라도 나왔나요?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과거를 되짚어 보겠고요. 멀티캠퍼스 권주임님. 네. 그래도 박찬행보다는 캠퍼스 시절이 조금 더 가깝잖아요. 저희가 멀티캠퍼스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교육과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아마 그 처음 초입 단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멀티 캠퍼스를 시작으로 해서 뭐 메가 MD라든지 그리고 뭐 첨단 러닝이나 이런 종목들이 대거 이제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삼성과 관련된 교육을 한다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매출이라든지 좀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이날 이제 그 꼭지 단날이 이제 그 삼성전자의 그 이재용 부회장의 180조 투자
발표를 한 날에 이렇게 많이 올랐었는데요. 이런 거래량을 동반한 이런 그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는 며칠 기다렸다가 사서 거의 한 성공 확률이 한 60%, 70% 정도 되는데 일단은 뭐 지금 현재 분위기 흐름상 5만 원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교육지는 이제 앞으로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안 그래도 궁금했던 질문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장군님, 길장군님께서 올려주셨어요. 멀티캠퍼스 차트가 코나이 차트와 비슷하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두 종목을 비교하려는 건 아니고요. 사실 코나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었거든요. 박 차장님, 네. 코나이가 뭐 오늘도 강보합권으로 수익 31.62% 여전히 견조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온라인 결제를 오픈한다 이런 소식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영향 좀 따져볼까요? 뭐 여차 더 좋아진다 이런 거면 추가 매수할 수 있어요. 저희 돈이 한 85만 원 정도 있거든요. 그렇죠. 코나의 판돈이죠. 맞아요.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카카오 쪽도 이런 식으로 결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바코드로 해서 결제를 하면 수수료 없이 이쪽 양방향. 원래 이제 그게 투자 포인트였습니다. 뭐 인천어 카드라든지 이런 것도 대부분 다 그런 쪽을 해서 소상공인의 수수료를 줄여주겠다. 그래서 서울페이 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지역 지자체에서 좀 밀어준다라고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뭐 기존에 알려졌던 뉴스라서 새로운 뉴스니까 이런 뉴스가 나와서 좀 더 사야겠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코나카드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데 코나카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코멘트만 더 해주실까요? 기존의 카드는 거래원이 이제 3개였어요. 가게와 소비자와 카드사. 근데 그거를 이제 한 번에 연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거래 수수료를 조금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 쪽에 수수료를 줄이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는 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에 신용카드라는 걸 사용했잖아요. 신용이 있으니까. 네. 근데 중국의 이쪽은 신용카드가 발달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충전식, 그러니까 내가 돈을 넣어놓고 그거 가지고 충전을 하는 코나카드도 비슷한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체크카드인데 은행이나 이런 걸 걸치지 않고 중간에 코나이 쪽이 플랫폼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나카드가 뭔데, 코나이가 뭔데 하면서 지금 포트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질문을 더 드려봤습니다. 최근 들어 코나카드 발급자가 뭐 46만 장 넘어가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이슈가 전해지고 있죠. 코나이 뭐 든든하게 포트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권주임님의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멀티캠퍼스 얘기 나눠봤고요. 박 차장님과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남겨둔 상황 권주임님과는 한국금융지주 이야기 해봐야겠죠? 네. 한국금융지주 옆에 박 차장님 계셔요. 저는 한국투자증권 말고 한국금융지주 갖고 왔는데 일단 그 최근 들어서 이제 증권주 관련된 업황이 굉장히 이제 좋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주도주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증권주를 하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한국금융지주가 증권주 중에서는 탑픽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수수료라든지 뭐 브로커리지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키움증권을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금융지주의 이제 최근 이제 투자 포인트로는 일단 초대형 IB 1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관련된 이제 그 부수적인 여신 부분에서 매출에 대한 발생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호재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한국금융지주가 갖고 있는 한투파 한국투자파트너스에 대한 흑자 전환 요 부분이 일단 투자 포인트로 잡힐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벤처펀드 운영 자산도 업계 중에서는 최대 규모로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한국투자파트너스 투자 기반 바탕으로 해서 이런 그 시너지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초대형 IB 관련된 신용 공유 한도가 기존 100%에서 200%까지 늘리는 그러한 그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이런 여신 상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카카오은행이 계속적으로 적자를 시현했었는데 이는 그 체크카드 발급에 대한 비용으로서 굉장히 계속적으로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점차 발급 건수가 낮아지면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국 카카오뱅크가 적자 감사하고 있는 추이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더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 컨센서스가 한 1,600억, 그러니까 전년비 해가지고 한 20% 정도 더 올라간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증권주 관련돼서는 한국금융지주가 가장 탑 종목이 아닌가. 박 차장이 옆에 계셔서 굉장히 떨리네요. 말 실수할까 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국 투자 금융지주를 자세히 봐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금리가 높아지면은 증권주를 팔고 뭐 보험사를 사든지 뭐 예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증권사도 이제 과거에 그냥 주식만 하는 증권사가 아니고요. 이제 자산을 이제 운용하고 보유 자산들을 군원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수익 창출로 바꾸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단순 주식 증권 업체다기보다는 IB 업무도 하고 그리고 트레이딩 부분까지 같이 하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한국금융지주를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금융지주. 에드워드 박님이 글을 하나 올려주셨는데요. 박 차장님, 아프다. 박 차장님이 좋다고 매수했는데 계속 떨어졌어요. 83,000원에 매수했습니다. 라고 얘기 주셨어요. 지금 73,000원, 62,000원까지 갔었다가 지금 올라왔네요. 박 차장님 여러모로 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코멘트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권주임님께서 얘기하실 동안 어떤 얘기 하나 보자 이러면서 열심히 이렇게 들으신 느낌이었는데 아니었나요? 저는 뭐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제가 왜요? 뭐 이렇게 얘기를 뭐 실적이 어떻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조심해야 조금 되죠? 조심해야 되고. 근데 좋은 회사이면 맞습니다. 제가 입사한 지가 이제 13년 정도 됐는데요. 그 당시에 있었던 회사들을 한번 회상을 해보면 정말 날고 긴다는 회사들은 다 망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회사가 이제 저희 회사인데 그들이 망한 그 후광?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정말 업계 1위, 그다음에 글로벌로 나가는 그런 회사가 됐거든요. 83,000원에 물리셨으면 사실 기다리시면 무조건 저는 올라올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 무조건이라는 이야기 잘 안 쓰는데 그렇죠. 저는 더군다나 무조건이라는 이야기 써본 적이 없는데 저는 무조건 올라온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에드워드 박님 추가 매수? 근데 시간이 좀 집요하죠. 뭐 며칠 안에 올라온다 이런 얘기는 드릴 수 없으니까. 근데 제가 십몇 년 동안 딱 보면 정말 괜찮은 회사구나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괜찮은 회사인 것과 사실 주가가 간다라는 것과 이게 100%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업황이라든지 산업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산업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쪽을 봤을 때 다른 증권사들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사업 구조도 뭐 뒤에 얘기했지만 뭐 한투파라든지 뭐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운용사를 2개나 가지고 있잖아요. 가치주 쪽의 밸류, 그렇지 않은 뭐 일반 운용사의 한투운용, 그다음에 파트너스, 벤처캐피탈, 그다음에 저축은행, 굉장히 사업이 다각화되어 있고 뭐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 다 진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 구조는 증권회사 중에는 가장 안정적이고 훌륭하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 지분도 있고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박 차장님 꼭 회장님이 좀 잘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애사심이 있는데 이 방송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금융지주, 네. 박님 괜찮을 것 같다라는 답변 주셨으니까요. 보시고요. 저희도 포트에 오늘 담을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권주임님의 종목 들어봤고요. 이제 박 차장님의 종목 코스모신 소재로 가보죠. 코스모신 소재도 그간 갖고 계신 분들이 종종 글을 올려주셨었던 종목이에요. 분위기 올해 괜찮았던 종목이고요. 양극활 물질 만드는 업체, 2차 전지 관련한 맞죠? 네, 저는 왜 오늘 세 종목 얘기하는 느낌이죠?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 방금 박 차장님 종목 얘기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회사는 뭐 몇 번 소개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지금 투자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2차 전지 소재 쪽 사업을 하고 있고요. MLCC 쪽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쪽 2가지의 사업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4월부터 NCM,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들어간 소재죠. 2차 전지 양극화 물질 양산에 도입을 했습니다. 이쪽에 외형이 계속 커질 거고요. 신규 고객사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MLCC 2형 필름이라는 것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MLCC 2형 필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삼성전기라든지 사막 콘덴서 이런 쪽을 보더라도 MLCC의 업황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코스모 신소재가 MLCC 2형 필름 이제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코발트 가격 상승으로 NCN 가격 올라가고 MLCC 업황 좋아지면서 2형 필름 사업부 가동률 실적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코스모 신소재 최근에 주가 상승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쪽 사업 모두 업황이 너무나 좋습니다. 업황이 너무나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소재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업체를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꽤 오랜 기간 횡보를 한 이 가격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실적이 좋아진다 뭐다라고 하면서 올라갔었는데요. 요 한 단계 한 번만 탁 튀어준다라고 한다면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보통 움직임이 그랬어요. 박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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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권. 그래서 레벨이 한 단계만 올라가 주면 충분히 추세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최근에 조정 좀 받고 다시 재상승하고 있어서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이 삼성전기나 삼성 SDI가 이 회사의 최대 매출처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MLCC를 만드는 사막 콘덴서처에 있고, 그러면 삼성전기를 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희가 2차 전지 쪽이 없긴 없죠? 하죠. 네, 지금 없어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원래 이제 주력은 2차 전지 쪽 NCM 그 소재 쪽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MLCC 2형 필름이 들어가는데 뭐 둘 다 좋다라는 부분에서는 2차 전지 쪽 내가 조금 더 포트에 늘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코스모 신소재도 뭐 LNF라든지 이런 쪽도 다 좋지만 탄력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여요. 또 저에게 한 방에 던지셨네요. 탄력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건주임님, 네. 보통 이런 얘기는 건주임님께서 저를 이렇게 딱 낚시하실 때 하셨던 얘기였는데, 네네. 코스모 신소재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항상 2차 전지와 관련돼서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네, 그리고 양극화 물질과 관련돼서 코스모 신소 화학보다는 신소재가 2차 전지의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굉장히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는 점수를 많이 줘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삼성 SDI나 뭐 LG화학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런 업체들이 먼저 올라갔다고 하면 당연히 코스모 신소재도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점수를 줄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현재 박스권을 이제 돌파하는 시도가 어느 정도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21선 위에서 지금 정비열 상황에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더 한번 이제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한 3만 원, 4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3만 원, 4만 원 얘기를 해주셨네요. 벌써 음악이 나옵니다. 오늘은 유난히도 이렇게 빨리 음악 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고민됩니다. 하나만 질문을 하고 결정을 해볼게요. 박 차장님, 네. FNF 매도할까요? 아니요. 이익을 이제 아니요? 네. 너무 직담이신데요? 지금 매도할 타이밍 아니에요. 그래요? 윗꼬리를 사람들이 무서워하는데요. 네. 지금 이런 얘기하면 안티가 100만 생길 수도 있는데 네. 많은 개인들이 팔았을 거예요. 근데 그 물량을 누가 받아갔느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많은 개인들이 타삭 파는 거를 누가 한 번에 확 올렸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간에 10만 2천 원까지 10만 원에서는 기존의 호가 100원이었다가 500원으로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10만 2천 원까지 많은 매물을 소화를 시켰어요. 그 과정은 개인들이 이제 물량을 좀 많이 뺏긴 거고 그렇다면 그렇게 물량을 많이 살 수 있는 금액이 있는 사람이 우리보다 정보가 약하고 그럴까요? 모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윗꼬리는 사실 약간의 손바뀜이 일어나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윗꼬리에서 음봉 나고 밑으로 쭉쭉쭉 밀리면 그때 팔아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쭉쭉쭉 밀리면 그때 그 수익을 그러니까 19%가 내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못해요. 19%가 내 거라고 생각하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3%, 4%에 팔까요? 10번 얘기했거든요. 벌써 팔고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9%를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한 10% 정도만 먹어도 이거 뭐 2달 만에 10%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욕심을 좀 버리자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 포트에 변화는 없습니다. 사실 FNF를 팔고 오늘 산다면 삼천당 제약 코스모 신소재 놓고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바이오리더스 어제 편입했습니다. 삼천당 제약을 뭐 이 종목 빼고 넣는 것도 좀 그렇고요. 코스모 신소재를 FNF 팔고 넣어볼까 생각을 살짝 했는데 조금 박 차장님한테 또 설득이 확 당하는 상황이네요. 좀 더 상황을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트 변경 없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좀 매일같이 요즘 포트를 살짝 바꿔왔었기 때문에 살짝 좀 쉬어가는 시기도 필요한 것 같네요. 양지수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시간이 5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제 선택은 오늘 변화 없는데 그럼 다른 분들의 종목 이야기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박 차장님, 위즈코프라는 종목 아십니까? 시청자 위즈코프요? 궁금한데. 네, 이게 제가 리드코프는 아는데. 저도 대충 이름 위즈코프 이거는 아는데 이 위즈코프는 뭐지 하고 봤더니 뭘까요? 휴게소나 주유소 뭐 혹은 시스템 통합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예요. SI. 근데 오늘장 28% 급등입니다. 동쇼가 때부터 심상치 않았고요. 저희 채팅창에 한 분이 이걸 들고 계신데 이제 본전이래요. 그래서 내일쯤 매도할까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만약에 기존에 커버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뭐 기술적 분석이라도. 네. 일단은 이제 본전까지 왔잖아요. 네. 사람이 본전 심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매도나 매매의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손실이 나다가 본전까지만 알아. 글쎄요. 저는 일단 이 정도 왔으면 네. 정말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욕심 한번 부려볼 것 같아요. 정말요. 상한가 닫으면요. 네. 다음날 조금 또 오르죠. 출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때 파는 게 맞지 않을까. 대신에 여기서 밀린다. 종가에 정리를 한다. 그러니까 상한가 문 닫지 못하고 밀린다? 그러면 종가에 정리하는 방법 혹은 뭐 근데 종가에 막 2%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어느 정도 10%나 15% 선까지는 내가 조금 뭐 좀 버텨보고 그래도 이제 막판에 밀어 올리지 못한다 그러면 종가에 정리하고 네. 만약에 상한가 가서 끝난다? 그러면 내가 고압이 아닌 한 1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니까 기회를 한번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기다려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스님이 박 차장님 속으로 이런 종목은 나한테 묻지 말란 말이야 라고 하고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 아마 건지님, 박 차장님 두 분 다 제가 이렇게 뜬금포로 종목 질문 드리면 한 번쯤 그런 생각 하실 것 같긴 해요. 건주임님. 나는 네. 박 차장님 심정을 이해해 하는 표정으로 묻고 계시는데요. 네. 건주님께도 질문 드릴 게 있어요. 네. 뭐죠? 환인제약이요. 앞서 건우님께서 들고 있다 하셨는데 환인제약에 대한 코멘트 가능하실까요? 한인제약이요. 일단 동사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조울증이라든지 그런 그 향정신성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인데요. 최근 들어서 뭐 정부의 치매라든지 뭐 알츠하이머 관련된 치매 예방에 관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다고 봤을 때는 환인제약이 거기에서도 약간 정부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흐름들이 나타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사실 옛날에는 유나이티드 제약이라든지 뭐 이런 제네릭 만드는 회사들이 계량 신약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그런 주가 흐름에 있어서 상승 재료로 작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그 테마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그 120일선을 지금 현재 돌파를 하려는 흐름과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수급이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의 지금 지수가 한 800 정도 지금 돌파를 해야 되는데 820선까지 돌파를 하려면은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쪽에서 어느 정도 시총 규모가 있는 회사들이 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120선을 돌파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환인제약의 지금 매수 단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올라가고 나서 한 이 정도 가격대 거래량이 이날 털어졌으니까 이 정도 네. 가격대 24,000원, 25,000원 정도에서는 팔고 나오시는 것이 가장 투자할 때 좀 정신 건강에 좋지 않으실까. 그리고 나서 다른 좀 대형 제약사라든지 아니면 좀 기대가 되는 성장 기대가 되는 그런 그 제약바이오로 갈아타시는 것을 이제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작스런 질문에도 두 분 참 성심성의껏 답변해주고 계시네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사이에 FNF가 조금 더 탄력을 키우면서 3% 너머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7% 급등 요거까지는 종가까지 가졌으면 좋겠다. 괜히 이런 생각도 드네요. 102,000원 분명 닿는 순간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원금까지는 한 13만 원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뭐 잘하면 오늘도 내일도 뭐 2, 3일 안에 달성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기대를 갖고 이 박앵커의 올백 포트를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이어지는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도 권홍섭 주임님, 박재영 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